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매주 일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약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오늘은 1만만 미음자, 1만만 보겠습니다. 자, 정자는 1만만 상당히 복잡하죠. 약자는 이렇게 신자체와 간체자가 같습니다. 네. 자, 여기 1만만은 원래는 전갈의 모양이다. 전갈이 알을 많이 낳는다 해서 많은 것을 표시하는 1만만이다. 그래서 많은 수 또는 모두, 매우 많은 수모로 모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를 따질 때는 100만이다. 그렇죠. 1000만이다. 그리고 또 만고, 만고, 아주 많은 고난을 얘기한다. 그렇죠. 만고, 천신만고 할 때 그렇죠. 또 만세, 오랫동안 오랜 이것은 해세입니다. 그렇죠. 만세, 만년을 뜻한다. 네. 옛날에는 황제들은 이렇게 만년을 이렇게 살아라. 임금에 대해서. 그래서 만세, 그 아래에는 천세,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만년이다. 모두라는 의미로, 물론 많은 수로 얘기를 해도 되고, 그 많은 수가 이제 1만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모두 또는 매우 이런 의미로 가질 수 있다. 만사, 모든 일이다. 그렇죠? 모든 일. 이것은 굳이 1만으로 새기지 않아도 된다. 만능이다. 이것은 만능이다. 만 가지 능력이라기보다는 모든 능력, 모든 것이 다 통한다. 그렇죠? 만물, 만 가지의 어떤 물건 또는 물론 많은 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물건이라 할 수 있지만 모든 만물이다. 그렇죠? 만국이다. 예, 만국, 세계 만국 할 때는 이렇게 모든 나라를 얘기한다. 실제로 만 개의 나라도 없습니다만. 그렇죠? 자, 1만만자는 상당히 복잡해서 약자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약자, 이 1만만자는 이렇게 만자만이 변한 것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찰만자 볼까요?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찰만자. 네. 오른쪽 부분의 아랫부분, 위쪽도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변했다. 그리고, 신자체와 물론 약자는 같습니다. 간체자는 이 부분이 좀 바뀌고, 위에 또 풀초가 들어왔다. 직접 좀 써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은 이제 차다, 가득 차다는 뜻이 있고, 가득 차면 만족한다. 만족이라는 뜻도 있다. 만원이다. 만원. 인원이 꽉 찼다. 그렇죠. 인원이 꽉 찼다. 만원이다. 만점이다. 점수가 꽉 찼다. 100점 만점. 최고가 100점이라면 그거 100점을 받았으면 100점 만점이다. 예를 들어서 1000점 만점에 900점이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만점. 점수 꽉 찼다. 미만. 가득 차지 않았다. 미만. 그렇죠. 아닐미다. 충만. 충도 차다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 그렇지만 만족. 이것은 가득 참으로 만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족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새기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이다 또는 불만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찰만자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앞에서 두량자를 배웠습니다. 두량자 그렇죠? 아랫부분이 이제 모양이 닮았죠? 닮았는데 요 날일자가 들어갑니다. 날일자가 아니라 들입자가 2개 들어가죠. 그런데 이 두량자도 이렇게 변했듯이 찰만자도 아랫부분은 이렇게 변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했죠. 네. 그래서 찰만이다. 요즘 글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손에 익지는 좀 어렵다. 오랑캐만자. 네, 오랑캐만자. 이렇게 말씀은 좌우로 실사가 2개 있다. 예, 지난 시간에 좀 배운 것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본래 충자가 들어가서 오랑캐다, 야만이다 이렇게 되죠. 자, 윗부분이 이제 또 역자로 바뀌었어요. 윗부분이 신자체와 같죠. 간체자도 사실은 비슷합니다만 이 또 역자가 이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없어지죠. 그렇죠. 이 부분이 그냥 2개가 바로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렇죠. 또 역자에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 직선으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만이다. 만족이다. 오랑캐 민족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만행, 야만스러운 행위를 얘기한다. 야만스러운 행동. 남쪽 오랑캐. 특히 중국 사람들은 사방에 다 오랑캐라고 얘기하죠.
동서남북 다 자기가 아니면 오랑캐를 했는데 남쪽 오랑캐를 특히 남만이라고 했다. 만용이다. 네, 만용. 이것은 막 오랑캐 같은 행위로서 뭔가 아주 통제가 되지 않은 막 그런 용기를 만용이라고 한다. 여기에 지금 말씀은 좌우에 실사가 두 개 있었는데 예전에 삼활연자도 이게 있었습니다. 삼활연자 윗부분과 같죠? 그래서 삼활연자의 약자도 윗부분이 또역자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약자나 신자체, 간체자를 만들 때 같은 부분이 들어가면 그렇게 같이 변하는 막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팔매자, 판다, 그렇죠? 판다 할 때 요 부분이 바뀌었죠. 요 부분이 어진 사람 인자로 바뀌고 눈목자처럼 되어 있는 이제 말하자면 거물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덮을 멱자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간체자는 좀 더 특이하게 바뀌었습니다. 특이하게. 요 부분이 있고 요것은 이제 머리 두자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팔매다. 팔매는 주로 판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매매. 팔고 산다.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요 뒤에는 살매자예요. 그렇죠? 팔고 산다. 그런 순서다. 매출. 매점이다. 매점. 가게를 얘기하죠. 조그만 가게. 그리고 매국이다. 예, 나라를 팔아먹는다. 매점 매석이라는 말도 있죠. 점은 점유한다는 뜻이에요. 위에 점은 가게를 뜻하죠. 이것은 점유한다, 차지한다. 매점 사서 차지한다. 사들여 계속 사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는 이제 판다. 파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깝다 해서 아낄 석이죠. 사들이기만 하고 팔지 않는 것을 매점 매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들어간 것이 지난 시간에 보면 읽을 독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말서문이 들어가고 이렇다. 그러면 이 글자 마찬가지로 요 부분은 그렇죠? 요 부분은 팔매자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제 말서문자는 이렇게 간체자는 다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 자, 보리맥. 보리맥은 원래는 올레자에서 왔다. 그렇죠? 올레자. 이것이 원래 보리였다. 그런데 온다는 뜻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뒤져서 올 치자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리맥으로 만들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짧다. 정자는. 그렇죠? 정자는 짧은데 이 부분은 약자, 신자체 또는 간체자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원래 글자처럼 충분히 길다. 네. 보리맥자는 좀 짧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리맥은 보리를 뜻하죠. 물론 보리를 뜻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곡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막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밀을 뜻하기도 한다. 밀을. 예. 자, 보리를 뜻하는 경우에는 대맥이다. 대맥이 보리를 뜻한다. 맥아, 엿기름을 얘기한다. 맥아당 할 때 맥아, 보리싹이란 그런 뜻이죠. 맥주, 그렇죠? 맥주. 쑥맥이다. 네. 콩숙자요.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쑥맥이라 한다. 네. 맥수지탄. 맥이다. 보리다. 수는 이제 빼어난 수다. 보리가 이렇게 잘 자란 것을 맥수다. 그것을 보고 한탄한다. 네. 어떤 한 나라가 멸망한 것을 두고 한탄한 것을 맥수지탄이라고 한다. 옛날에 중국에 은나라가 망하고 이제 주나라가 들었었습니다. 그때 은나라의 기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자, 조선의 기자입니다만, 기자가 옛 은나라의 땅을 둘러보니 참 보리가 이렇게 잘 자랐더라 하는 것을 보고 왜 그 왕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그래서 맥수지탄이다. 자, 보리가 밀을 뜻하는 경우에는 소맥이라면 이제 소맥은 밀을 뜻합니다. 그렇죠? 여기 대맥은 보리를 뜻하고 소맥은 밀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료품 같은 거 보면 소맥분, 소맥, 그렇죠? 그런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맥고다. 예. 고라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짚을 얘기합니다. 짚. 예. 벼에서도 짚이 나오고 보리에서도 짚이 나죠. 짚이 있죠. 보리집. 또 밀에서도 밀집이 있습니다. 맥고다. 이것은 밀집이다. 밀집. 그렇죠? 밀집. 우리가 밀집 모자 할 때 밀집. 그때 맥고라고 한다.
그러면 보리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로 된 보리집으로 만든 모자도 맥고 모자라고 하고 밀집 모자도 맥고 모자라고 한다 할 때 그때 맥이다. 이때는 맥이 보리와 밀을 같이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반, 반반. 이것은 소우자를 둘로 나눈 것이다. 그렇죠? 이 소우자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다. 하나가 이제 여기 이만큼 없어졌겠죠? 네, 소우. 이것이 약자, 신자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네. 그렇게 아닌 것 같지만은, 글자 모양이 조금 다른 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8팔이에요. 원래는 8팔. 8팔이라는 것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소를 나누었다, 갈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이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쓰기가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자, 신자체, 간체자가 다 이렇게 바뀌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뽑았냐면, 제가 가진, 컴퓨터 폰트에 이 글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네,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반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좀 불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로 글자를, 낱말을 만들 때도 있다. 자, 반은 절반, 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꺾는다. 그런 뜻이죠. 반으로 꺾는다. 반으로 나눈다. 반원, 원 중에 반을 반원이다. 반도다. 반이 섬이다. 반섬이다. 네. 완전한 섬이 아니라 반이 섬처럼 생겼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모양이다. 이러면 이거 섬처럼 봤는데 온전한 섬이 아니라 반이 섬이다. 그것이 이제 반도다. 이탈리아 반도, 한반도. 네, 그것은 섬을 기준으로 만든 낱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숙이다. 계란을 완전히 익히지 않고 반 정도 익힌 것이다. 물론 이때 반이라는 게 정확하게 2분의 1이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2분의 1이지만은 대체로 반 정도일 때 다 들어간다. 네. 그리고 불완전한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다. 반도체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요거는 도체. 도체는 뭔가 열이나 이런 걸 전하는 그런 물체를 얘기하죠. 예. 그런데 완전히 잘 전해주는 것을 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전도체. 이것은 잘 전한다. 100%일 수도 있고 100%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항이 크게 없이 잘 전하는 것이다. 근데 충분하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반도체다. 그래서 반만 2분의 1만 전하고 2분의 1은 안 전한다. 그것보다는 완전한 도체가 아니다. 전도체가 아니다. 불완전 도체다 해서 반도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발, 피어난다 하는 뜻이에요. 꽃이 피어난다. 네. 자, 이것은 이제 활이 있죠. 창수자예요. 윗부분에 이제 발을 뜻합니다. 두 발을 디디고 활을 쏘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활을 쏘아낸다. 그래서 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피어난다는 뜻도 있고, 피어난다는 게 있어요. 무슨 나온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자, 이것의 활궁자와 창수자를 줄여서 이런 좀 독특한 모양으로 했다. 그렇죠? 간체자는 더욱더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우자로 보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우자로 하고 위에 점을 적었다. 쏘다는 뜻으로는 발사한다. 발포한다. 발포. 이 대포할 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포라는 게 반드시 대포만 쏘는 것은 아니라 총이나 대포 같은 것을 쏠 때 발포라고 한다. 네. 이제 나온다. 피어난다. 그럴 때 싹입니다. 싹이 트는 것을 발화한다. 그렇죠? 발음이다.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소리가 나오는 것이 발음이다. 네. 자, 그리고 나온다, 피어난다. 나온다는 것은 시작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발간을 한다. 간행을 한다. 예, 간행을 한다. 그것이 이제 간행해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발매를 한다. 팔기 시작한다. 자, 어떤 잡지를 출판을 해서 언제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발매를 합니다. 할 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피어난다. 이러므로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 발육이다. 발육. 예. 육은 기르다. 예. 발달한다. 할 때도 다른 뜻으로 좀 설계도 되겠습니다만 좀 더 가까운 의미로는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한다. 절배. 절은 손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수자다. 손수자 모양이
조금 덜 꼬부라졌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오른쪽에는 이제 이 부분이 가로획이 4획이나 있다. 이 손수자이므로 손수자를 줄여서 제방변, 결국 제방변도 손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자와 신자체는 이렇게 됐다. 그런데 간체자는 정자 그대로 쓴다. 네, 정자 그대로. 별따로 이거 더 줄이지 않고 원래 모양 그대로 쓴다. 이렇게 되죠. 절이란 것은 절한다는 그런 의미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절을 한다. 자, 절을 한다는 것은 또 삼가 공경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절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또 조금 결이 다르다. 절한다 할 때는 3배를 한다. 그렇죠? 제배, 2번 절한다. 참배한다. 그렇죠? 참배한다. 어디에, 저기 사당에서 참배를 한다든지 할 때. 이때도 절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배상, 뭐 주로 편지 같은 걸 쓰고 누구누구 배상 이렇게 끝물에 주로 많이 달죠. 그러면 절하여 올립니다. 뭐 그런 얘기다. 예,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공경한다. 숭배한다. 예, 높이 받든다. 그리고 그만큼 삼가 공경한다. 그래서 숭배한다. 물론 뭐 절한다도 새겨도 되겠습니다. 배화교, 불을 숭배한다. 그렇죠?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배화교다. 예. 뭐 숭배하다 보면 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을 보고. 배금주의, 배금사상. 예. 돈입니다. 그죠? 돈을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주의를 배금주의라 한다. 배금사상. 그렇죠? 일단, 돈만 보면 절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돈을 최고로 높이는, 막 그런 주의를 배금주의라고 한다. 자, 변할 변자. 네, 변할 변자. 앞에 이제 오랑캐 만자 할 때도 이게 나왔죠. 네,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칠복이다. 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칠복이다. 손으로 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변한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역자죠. 또 역자다. 오랑캐 만자에서도 그렇습니다. 간체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약자와 신자체는 이것이 칠복자인데 이제 뒤쳐져 올 치자로 바뀝니다. 네. 이것은 사실은 손을 뜻하는 글자고 이것은 사실은 발을 뜻하는 글자다. 근데 어쨌든 모양은 비슷한데 이게 쓰기가 좀 더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손을 뜻하는 또 우자로 바뀌었다. 간체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몇 번 써보지 않으면 사실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변한다는 뜻이 있고 큰 변화라는 것은 재앙이다. 그런 의미도 있다. 낱말을 보면 화도 된다는 뜻이죠. 뭔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달리 변하는 것을 얘기한다. 변경이다. 그렇죠? 또 변수다. 변하는 수다. 변하지 않는 수는 상수다. 이렇죠? 변형, 모양이 이제 바뀐다. 변한다. 재앙이다. 이럴 때는 별난이다. 별난. 어떤 재앙과 같은 어떤 난리다. 이렇게 변한다는 뜻을 넣으면 조금 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변사했다 할 때도 어떤 뜻하지 않은 어떤 재앙을 만나서 죽은 그런 것을 변사라고 한다. 네. 천재지변. 그렇죠? 네. 천재 여기 재다. 재앙이다. 이것도 재앙이다. 하늘과 땅의 재앙을 천재지변이라고 한다. 네. 자, 이 글자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삼화련자에도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역자로 바뀌었죠. 네. 물론 간체자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죠. 앞에서 본 오랑캐 만자도 이렇게 또 역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같은 구조의 글자들은 변하는 것도 대부분 같이 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변이다. 가장자리를 얘기한다. 그렇죠? 글자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시험시험 갈 착이 있고 위에는 스스로 자예요. 그 아래에는 구멍혈입니다. 그리고 모방자다. 네. 약자와 신자체는 칼도자로 그냥 끝냈습니다. 칼도자라는 게 글쎄요. 왜 이렇게 끝낸지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참고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체자에는 힘역자로 이렇게 바뀌었다. 물론 신자체와 간체자에는 여기에 획이 하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 획이. 네. 일본의 신자체와 중국의 간체자 중에 특히 일본의 신자체 중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글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은 상용 한자가 아니다. 상용 한자 이외에는 옛 글자 그대로 착받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용 한자 안에 들어오면 착받침은 점이 하나 떨어져 나간다. 자, 가장자리 또는 변방이다. 주위다. 아마 뜻이 비슷비슷합니다만 강변이다. 강가를 얘기하죠. 해변이다. 바닷가를 얘기한다. 연변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이나 어떤 도로나 철로나 철길이나 그거 쭉 따라서 가는 가를 연변이라 한다. 철로 연변하면 철로가를 쭉 따라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네. 우리 중국의 연변하고는 다르다. 네. 주변, 네. 가장자리를 얘기한다. 주위, 예. 변방은 이제 국경선 쪽을 얘기하죠. 또 아주 후미진 먼 곳, 변경이다. 국경을 얘기한다. 변경. 변방이다. 그렇죠? 저 아주 먼 지방을 변방이라 한다. 주위라고 할 때는, 물론 주변과 비슷합니다만, 내 신변이다.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내 몸 가까이, 내 몸 주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다 할 때는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노변이다. 노변은, 화로 주위를 얘기한다. 네, 노변.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화로를, 난로나 화로를 가까이 두고 이렇게 앉아서, 정답게 또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노변정담이라고 했다. 그때 노변이다. 그때 주위를 얘기한다. 그렇죠? 자, 이게 가변자, 정자체는 상당히 복잡하다. 네. 나란히 병은 정자는 설립자가 두 개입니다. 설립자는, 그렇죠. 큰 대자는 사람이 팔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 아래에 땅을 뜻하는 이것을 하늘을 넣었다. 이것이 설립자예요. 설립자가 두 개다. 그렇죠? 땅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 그래서 나란히란 뜻이다.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약자나 신자체는 이것을 글자를 압축을 시켰다. 그래서 보면 요것이 하나가 설립이 되고 요것이 하나가 이렇게 설립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붙인 것이다. 간체자는 이제 또 조금 다릅니다. 아랫부분. 예, 아랫부분의 모양이 다르다. 이것은 나란히 또는 함께 막 그런 의미로 쓰인다. 병렬, 직렬, 병렬 할 때 그런 쓰는 것이에요. 병행한다. 나란히 같이 간다. 병설을 한다. 함께 적는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국어에도 받침이 있다. 달기다 할 때 리얼, 미음은 이건 이제 병서다. 그렇죠? 같이 적었다. 글자를 막 그런 얘기다. 병용이다. 함께 사용한다. 병설이다. 예, 어느 뭐 학교 병설 유치원이다 할 때 병설 함께 설립했다. 또는 나란히 설립했다. 병합이다. 예, 이렇게 함께 합치는 것을 얘기한다. 자, 이 나란히 병자에 보면 이 간체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글자 또 있습니다. 아우를 병자. 네. 이것도 이 병자, 아우를 병자는 나란히 병자 마찬가지인데, 네. 이것은 이 글자의 속자를 이것을 쓰기도 합니다. 간체자이면서 우리가 속자로 쓰기도 한다. 그리고, 아우를 병자의 속자를 우리가 이걸 쓰기도 한다.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어쨌든, 예, 복잡해졌다. 네. 이 글자는, 널리 보통하다, 보통할 때 보의 위쪽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설립자가 두 개 붙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것이 좀 헷갈리면 이것은 잊어버리고, 요것만 우선 알고 있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배 보자 상당히 복잡하다. 진면자죠. 여기 진면자 아래, 임금왕인데 사실은 구슬옥이다. 그렇죠? 구슬옥. 집 안에 구슬옥과 이것은 장군부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장군부죠. 네. 이것은 주둥이가 아주 작은 그 몸통이 이렇게 길쭉한 그런 그릇을 얘기한다. 이것은 도자기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구슬과 도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많이 집에 있다. 그리고 돈도 있다. 그렇죠. 재물도 있다. 그것이 보배다. 이렇게 되죠. 너무 복잡하므로
구슬이 가장, 옥이 가장 대표적으로 구슬 옥을 넣었다. 옥. 네. 이것은 액자나 신자체나 간체자가 같다. 자, 보배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쓰이고, 또는 특별히 뭐 불교라든지 또는 임금과 관련된 것에 미칭으로 이렇게 쓰인다. 보배라는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보배라는 말은 원래 한자의 보패가 변한 말이다. 보패가. 네. 이 패자가, 저게 패자는 자, 재물을 뜻하죠. 이것이 변해서 우리말 보배가 됐다. 보석이다. 그렇죠? 보물이다. 국보다 할 때는 다 보배를 뜻한다. 그렇지만 어떤 미칭으로 얘기할 때는 보좌에 앉았다. 보좌. 자, 임금님이 보좌에 앉았다. 그렇죠? 왕이 앉는 자리를 이렇게 미칭으로 한 보좌다. 네. 또는 뭐 글쎄요. 종교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삼보다. 삼보. 불교에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저 잘 모릅니다만 법, 불, 성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보,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얘기 있죠. 이때는 물론 보배로운 것이죠. 그렇지만 특히 불교와 관련돼서 했다. 보탑이다. 이것도 불교의 탑이기 때문에 보탑이라 한다. 보위에 오른다. 보위에 오른다. 이것은 인공과 관련된 그런 의미로 쓰였다. 물론 보배로운 자리가 되겠죠. 보위.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떨친다. 떨쳐낸다. 떨쳐낸다. 네. 손으로 떨쳐낸다. 불이다. 이 부분이 안일불인데 안일불이 마늘모자로 바뀌었죠. 마늘모자로 바뀌었다. 간체자는 바뀌지 않고 정자하고 똑같다. 네, 그렇죠. 네. 떨치다. 네. 떨쳐낸다. 불식시킨다. 식도 떨쳐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떨어낸다. 불식시킨다. 지불한다. 네. 가지 지자에 지탱할 지자에 뭘 돈 같은 것을 지불한다. 선불. 미리 주는 것이 선불이다. 후불. 뒤에 주는 것이 후불이다. 체불. 이렇게 체는 이렇게 막힌다는 뜻이죠. 교통체증이 일어났다. 그래서 체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급여를 두지 않고 돈을 주지 않고 막혀서 나중에 안 주는 것을 미루는 것을 이제 체불이라고 한다. 가불. 거짓 가짜예요. 또 임시라는 뜻이다. 미리 가불을 좀 해달라. 네, 그럴 때 이렇게 쓴다. 사람인자가 들어가면 부처를 뜻한다. 부처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처럼 마늘모자로 바뀌었다. 간체자는 마찬가지로 떨칠불처럼 바뀌지 않고 정자하고 똑같다. 네. 이 글자는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부처를 뜻하는 글자였다. 그렇죠? 불교와 관련된. 그럼 나중에 이제 서양과 교류가 생기면서 프랑스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이렇게 되죠. 부처를 뜻하는 말은 불교다. 그렇죠? 불법이다. 불국이다. 성불이다. 뭐 이렇게 되죠. 우리가 부처라는 말은 찾아보면 원래는 불체다. 불체. 부처의 몸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불체다. 불체가 부처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쓴다. 그럼 불체라는 것은 원래 산스크리트 부타를 한자로 옮긴 것이 불체다. 여기서 부처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를 뜻할 때는 물론 프랑스어 해도 되지만 불어 이렇게 하면 이제 프랑스 말이구나 알죠. 이제 불란서 할 때 프랑스를 또 불란서라고 했죠. 이때도 프랑스를 가리킨다. 자, 앞에서 떨칠불도 그렇고 부처불도 그렇고 있는데 이 자체도 안일불이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러를 얘기할 때 그렇죠. 달러, 미달러, 몇 불이다, 100불이다, 200불이다 할 때 이것을 씁니다만 그럼 이 모양이 앞에도 그렇고 이 모양이 마늘모로 바뀌었으면 이것도 마늘모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마늘모라는 엄격한 글자가 독립된 글자가 있기 때문에 뭐 주로 부수자로 씁니다만 이제 이게 사사사다. 이 독립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합쳤을 때는 이것으로 바뀔 수 있지만은 이게 단독으로는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 혼동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만 쓸 때는 변하지 않는다. 불이, 안일불이. 다른 것이 붙었을 때 부처불이나 떨칠불 그럴 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마늘모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얼음빙. 예. 이것이 이제 이수변이죠.
여기 이제 삼수, 물수자가 변한 삼수고, 여기 두 개가 되면 이제, 이수다. 물수자, 삼수에서 하나가 빠져서 이수다. 이 자체가 얼음이다. 얼음 빙자예요. 부수자인데, 획이 하나 빠졌어. 하나가 줄어들었다. 예, 막 그래서, 이수변을 한다. 자, 여기에 이제, 얼음 물이란 뜻이죠. 물수자로. 그렇죠?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 이것이 얼음 빙자다, 원래. 근데 약자와 신자체는, 이렇게 바뀌었다. 물수자 위에다가, 점이 올라가 있다. 그렇죠? 네. 간체자 역시 이렇게 바뀌지 않고, 원래 글자, 그대로 쓰고 있다. 네. 주로 얼음을 뜻한다. 빙산이다. 빙산의 일가. 빙하다. 그렇죠? 빙하. 빙하는 이제, 강물이 얼어서 이렇게 쭉 얼음 덩어리로 내려오는 것이 빙하란다. 네. 유빙이다. 유빙. 네. 또 해빙이다. 얼음이 녹는 것을 얘기한다. 석빙고, 경주에 가면 석빙구라고 있습니다.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다. 네. 자, 이렇게 글자를 좀 살펴봤습니다.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만만이다. 찰만이다. 그렇죠? 오랑캐만이다. 네. 다른 글자도 이렇게 또 역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팔매자다. 네. 보리맥이다. 네. 보리맥이 앞에 설명이 안 됐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위에 올레자가. 그렇죠? 네. 반은 여덟 팔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점주자와 삐침으로 변했다. 필발. 절배는 손수자가 제방변으로 바뀌었다. 변할 변자. 그렇죠? 이 글자가 지금 몇 개 나왔습니다. 다 또역으로 바뀐다. 가변은 갈도자가 들어갔다. 나란히 변. 그렇죠?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모양이다. 보배보는 구술 옥옥자죠. 뜰칠불, 부처불은 이 불자가 다 마늘모 사사사로 바뀌었다. 이 글자 단독으로는 바뀌면 안 된다. 사사사와 혼동이 되기 때문에. 네. 얼음 빙자, 네. 이수변이 생략되고 점주자가 물수자 위에 올라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